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제부자 부동산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월 달이 이제 시작되는데 벌써 올해도 끝날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고 하니까 뭔가 하루 시작과 연말의 시작이 조금은 느낌이 좀 우울한 이런 느낌도 나지만 그래도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뉴스로 우선은 본다 하면은 특별한 뉴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뭐 GTX선이나 뭐 허그 이야기들, 뭐 지상철도 이야기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강남 재개발 재건축 최고층 층수가 조금씩 다르다. 매물은 쌓이고 있다. 집값은 떨어질까 올라갈까. 뭐 분양하는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 규제 파트의 큰 틀만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도인 분들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매수를 하시는 분은 집값이 떨어질 거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서울, 특히 서울 중에서도 이제 강남 쪽에서는 신축 분양가가 매우 높게 책정돼 있고,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매가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안 사죠. 그러면 매물이 적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거래량은 줄고 집값은 하락하게 되고, 이 와중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은 급매입니다. 급매. 그런데 서울 강남과 그리고 서울 수도 외곽 지역, 경기 중하급지, 그 다음에 지방과의 입장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은 사실은 뭐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안 팔린다 하더라도 집 크게 떨어뜨려서 이제 싸게 내놓지는 잘 안 하세요. 하지만 이제 서울의 외곽이나 경기도 중하급지, 지방 같은 경우는 급매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거래되는 실제 급매가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선으로 보이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내려간다는 희망.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이죠. 지방 같은 경우는 매수인의 입장으로 급매가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적체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래되는 것들은 결국 신축 분양 위주로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오락가락한 대출 규제가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세를 조금 논의를 하되, 지금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집을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나면 이제 내 집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항상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집을 무조건 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 정부도 대출 계속 풀로 해주고, 집을 안 사면 바보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를 양성하게 되고, 사실은 집이 거래가 아주 돌아갔죠. 그 당시에는 전체 시장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양극화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정말 이제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아주 좋은 입지에 아주 좋은 곳은 정말 이제 꿈도 못 꿀 정도로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중하급지가 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양극화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사실 똘똘한 한 채로 결국 얼죽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극화로 가는 겁니다. 상극화. 이 상극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쉽게 설명드리자 하면은 인구는 이제 감소하고 결국 수도권, 특히 지방이든 뭐 수도권이든 특히 이제 인구가 모이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외곽 지역, 서울 같으면 외곽 지역,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지방이죠. 이게 빠르게 소멸해가는 상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 똘똘한 한 채를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수요와 공급인데 어제 제가 상가 분석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인구가 중요하고 유동 인구가 중요하죠. 거기에 플러스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는 인구가 중요한데 소비하는 인구가 결국 유동 인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유동 인구도 그 자체 내부적으로 그 입지 주변의 유동 인구 그리고 외부 사실 타지인 분들, 해외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상가 그 상권이 형성이 돼서 유지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대부분 경주나 아니면 뭐 저쪽 강안리나 해운대 이런 곳들이 그나마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하지만은 이제 시대의 흐름 트렌드에 따라서 선순환이 돌고 그런 것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택 주거로 이제 따지게 됐을 때 외지인 투자가 있냐 없냐 이게 또 중요해 버립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외지인 투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이 자체 내에서 실거주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갈아타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외지인 투자가 없다 하면은 시세를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부산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해서 2년 예정을 만약에 이제 매매 전세만 본다고 하면은 결국 구남로 쪽 라인 쪽에 이제 센트럴 푸르지오랑 푸르지오 도원이나 경동리 2차 여기에 이제 매물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죠. 그나마 여기는 양호한 겁니다. 하지만은 캐슬스타, 비스타 동원,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축들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형성, 매매와 전세가가 쌍용 플랜티넘도 마찬가지, 스위첸도 마찬가지해서 이쪽 라인들 같은 경우가 금액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매매 지금부터 시작해서 2년에서 현재 시점에서 2년 그렇다면 거기에 전세를 매매가가 지금 외진 투자가 없고 결국에는 마피로 내거나 금액대가 내 분양가에 팔아버린다 하면은 거기를 잔금을 받쳐주는 게 전세가니까 매매와 전세가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전세가율이 이제 결국 60% 이하대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게 2년, 4년이 됐을 때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여기에 시세가 아주 올라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재개발 같은 재건축을 본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동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기 시세를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어 있고요. 여기보다 이제 더 심한 곳은 결국 이 남구 쪽. 사실 그 상위비치가 있기 때문에 남천장이나 서밋이나 이제 힐스테이 남천이나 더작 프리테스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제 금액을 받쳐준다고요. 떨어지는 않는데 거래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금매 위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매매 전세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지만 이제 남구 대연동 쪽이 이제 사실은 실거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새 집에 살기는 좋죠. 그러기에 맞춰서 유동소비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하는데 그냥 단순히 현재 시점만 본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매가 서울과 지방에 미치는 기준점이 다르다. 지방 같은 경우는 금매가 결국 매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싸게 팔린다는 느낌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점이 되는, 그러니까 더 싸게 내려가는. 결국 이게 입주 2년, 4년, 6년까지 흘러간다면 이쪽의 시세가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살 사람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만큼 지금 세대수를 보십시오. 지금 4천, 거의 4천 세대, 2천 세대, 뭐 600세대, 3000세대 결국 1만 1000, 2000 결국 구축까지 합하게 되면 뭐 더 많겠죠. 여기에 큰 총 1만에서 2만 세대의 세대가 신축급 물량이 다 들어와 버는 겁니다. 하지만 구축 캐슬 레전드랑 뭐 힐스, 푸르지오 이 입주 2년차, 입주 예정과 2년차의 물량이 이 대연동 쪽에 싹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상극화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지방도 지방의 역세권 위주로 소위 입지 좋은 곳으로 다 몰리거든요. 그러다 하면은 예전에는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은 멀리 있으신 분도 가까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 물량이 들어온다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물량들이 싹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지금 캐슬랜드나 이제 헬스테 브루지오, 캐슬이나 롯데캐슬이 이런 것들 금액이 이제 결국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합세는 있겠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떨어진다 하면 여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대변하는 게 여기니까. 결국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좋다, 좋은데 실제 지금 여기를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연동 이 라인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양정자이 이쪽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피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3,000에서 5,000 정도로 보시게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입주 물량 2,000세대 그리고 지금 이제는 결국 3,000, 4,000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더샵까지 여기에 물량들이 포함되게 되면 집값이 안정화가 되게는 2년, 4년 뒤에는 여기에 가격대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올라가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현대나 이 주변에 결국 신축 물량들이 하는 이 주변에 유동 소비 인구는 많아지겠죠. 근데 외진 투자가 해서 집값을 끌어올려주는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실거주를 하거나 주변에 있는 물량들이 싹 다 끌어당긴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반파크 이쪽 라인들도 그러니까 지금 레이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구에 이런 아파트들의 신축 물량들이 싹 다 들어와서 5,000세대, 총 5,000세대가 넘어가게 되 시작하면은 그 주변의 매매 전세를 싹 다 끌어당겨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2년, 4년 뒤에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기 수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 사람이 필요해요. 살 사람이. 결국 실거주 전세 하실 분들은 신축급 전세를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직주근접이나 여러 가지 뭐 사항을 보시되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결국 매매나 전세가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결국 지금 사쪽 이쪽 동네 레미안, 포레스티지 이쪽 라인들이 금액이 싸다 하면은 실제 그 금액으로 안정화가 되면 그 금액으로 거래량이 많아집니다. 근데 전반적인 매매가와 전세가가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지방은 아무리 신축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레미안 결국 레미안 포레스티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하지만 이미 지금 공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하면은 자동만 본다면 신축, 그냥 신도시급으로 흘러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도 실제 보면은 입주 조건을 삭제하고 매매 전세를 본다 하면은 금액대가 지금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이상이 안 되거든요. 10억을 못 넘어가거든요. 스위칭 같은 경우야 그렇지만 결국 여기에 매매나 전세가가 결국 평균 한 3억에서 5억대 그러니까 구축의 이런 일반 아파트들이 평균 5억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축급은 분양가가 있으니까 매매가가 결국 8억에서 10억대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6억대를 받쳐줘야 되는데 전세가가 지금 3억 5천 4억대도 안 된다고 전세가율이 50%도 안 돼요. 그러면 2년 4년 뒤에 외진 투자자나 아니면 아주 시장 상황이 좋아가지고 뭔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올라가지를 않는다. 그러면 결국 이 흐름이 2년 4년이 됐을 때 아무리 공급이 줄어들고 금리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미 기존에 있는 집으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기간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름이 많이 생긴다.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과 규제 파트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분양가와 매매가가 서울과 서울 자체의 강남가 그리고 마영성, 노동강 마영성 소위 말해서 서울도 외곽 그리고 경기도 중상급지랑 중하급지가 계속 다 다르고 기사들은 대부분 서울의 이제 강남 아주 왜냐면은 다들 관심이 없거든요. 뭐 서울 외곽 쪽이나 지방의 뭐 외곽 쪽 그런 쪽에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런 뉴스를 내면 기사 뭐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강남, 집값이 오른다. 아니면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계 그 뉴스가 통계가 뭔가 좀 오락가락하다 이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정책 오락가락 착공계만 내놓고 입주 아직 착공을 하지도 않았는데 입주 물량으로 예정 물량으로 이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도 좀 문제점이 많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걸 본다 하면은 이런 통계를 보신다 하되 참고를 하되 지금 뭐 KB시대나 뭐 아실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텍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되 한국 부동산 원도 그렇고 KB시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 거래되는 금액대들 본다 하면은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사실 소장님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사고 나면은 집값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서울을 보십시오. 서울을 보십시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하지만은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지금 투자로 보시는 건지 실거주로 보시는 건지. 물론 이게 연결되어 있죠. 왜냐면은 내 재산권이기 때문에 실거주하면서 결국 투자로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무주택자인지 주택이 많으신지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실거주를 하실 건지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지금 제가 바로 사세요 해서 사실 분들이 있으면 뭐 어떤 특정 난지를 말해주는데 그분들도 계속 비교 분석을 한다고요. 제 이야기는 항상 조언으로 이제 들으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 지방은 지금 흐름이 신축 분양가가 결국 매매 전세가율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2년, 4년 동안 집값은 계속 올라가긴 쉽지 않다. 지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된다는 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금리나 아니면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타이밍일까? 이게 이제 본인이 판단하고 분석을 하셔야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뭐 여유가 되시고 상황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에 적게 된다 하면은 집을 사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면은 계속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방을 투자를 해라. 외진 투자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진 투자가 옛날보다 많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는 곳들이 결국 해수 남동으로 많이 오십니다. 해수 남동 연제까지 이쪽 라인들은 실거주 위주예요. 실거주 위주고 결국 해수남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오늘 뉴스는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실거주를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서울 올라가는 게 맞고 그런 게 아니고 지방을 해야 한다면 뭐 상담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다 하면은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